안녕하세요, 화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옥조 신제품이 나왔어요. 옥조 A2라는 신제품이 출시를 했고, 그 제품을 제가 막 받아서 언박싱도 해드리고, 그 후에 제품에 대한 소개, 리뷰, 성능에 대해서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가 옥조, 제가 기존에 썼던 옥조 A1 프로 있죠. 그 기기와 박스는 같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원엑스 플레이어 시리즈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주황색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까만색에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주는데, 옥조 시리즈는 녹색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박스가 이렇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무슨 제품인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옥조라고 되어 있고, 좌우 그리고 양옆에 없고, 이 뒷면에 프린팅이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A2 이렇게 돼 있어요. 옥조 A2,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A2라고 돼 있고 7840U가 탑재된 그런 기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32GB 램에다가 1TB 기종이거든요. 그래서 자, 옥조 A2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아무런 이제 기종에 대한 정보가 없고, 뒤에 보시면은 실에 그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박스여서 이렇게 보고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바로 기기가 나오네요. 기기가 비닐에 포장이 된 상태에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뽑으면 기기가 나옵니다. 자, 옆에 좀 갖다 놓고, 바로 아래에 이제 설명서 같은 게 하나가 있고, 그 아래에 차저 그리고 케이블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뭐 다른 게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패키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또 설명서를 다운받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유저 매뉴얼이고,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중국어인가 봐요. 이거는 품질 보증서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안에는 충전기와 케이블이 들어가 있겠죠. 자, 케이블 하나 들어가 있고, 충전기 들어가 있어요. 충전기는 65W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타입C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닐에 싸져 있는데 여기가 뜯어졌네요. 왜 뜯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관없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져서 여기에 지금 아날로그 스틱이 걸리는데 조심조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꺼내니까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로 하나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네요. 이거 뜯어 볼게요. 뒤에서 이렇게 뜯으면 아유, 찢어졌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자, 열어 보니까 디자인은 제가 뒤에 조금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지만, 보니까 여기에 뭔가 액정 필름이 하나 붙어 있네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떼는 게 낫지 않을까? 디자인의 느낌을 좀 해치는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보호 필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품의 스펙을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자, 옥조 A2라는 제품이고요. AMD Ryzen 7 78406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나왔죠. 78406 제품이. 마찬가지의 CPU가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PDDR5 램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32GB입니다. 그리고 7500 램 클럭을 가지고 있고요. 7인치 IPS 디스플레이이고, 해상도는 1200p입니다. 자, 그리고 와이파이 6E 그리고 블루투스 5.2가 지원을 하고요. 배터리는 48.5Wh이고, 자, 무게가 649g이에요. 자, 디자인 마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옥조 A2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원엑스 플레이어 플라이의 염가 버전을 옥조 브랜드로 해가지고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약간 느낌이 좀 오묘해요.
오묘하다라는 거는 보면은 원엑스 플레이어 플라이의 모습이 좀 남겨져 있어요. 이런 이제 베젤이 얇은 부분, 세로의 길이가 좀 짧은 편이어서 뭔가 이렇게 약간 날렵한 디자인 그런 느낌이 있고, 하지만 또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있죠.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의 모습도 뭔가 이렇게 보여요. 그립이라든가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은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쪽에 가깝고, 정면의 모습의 디자인은 원엑스 플레이어 플라이에 약간 가까운, 약간 뭔가가 조합된 느낌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전면에 이렇게 글라스로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이거는 아야네오 2의 그런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질감으로서 뭔가가 약간 염가형, 그러니까 원엑스 플레이어 플라이의 염가 버전이라고 하지만 전면에 글라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상당히 생각보다는 고급스러움을 줘요. 뭔가 좀 오묘해요. 제가 말씀드린 원엑스 플레이어 플라이,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 그리고 아야네오 2, 이 세 가지를 약간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컬러가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세 가지 컬러가, 하나는 블랙이 있고,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그린이 있어요. 그린 컬러가 굉장히 특이해서 그린으로 해볼까 싶긴 했는데, 이 전면의 글라스를 봤을 때는 고급스러우면 좀 블랙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블랙으로 선택을 하긴 했는데, 지금 만졌을 때 느낌은 그린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린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이 생각보다 만족감이 좀 있어요. 자, 마감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마감은 진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딱 들었을 때 느낌 자체가 이미 뭐라 해야죠? 그동안의 UMPC들, 최근 1년 새에 나왔던 UMPC들 다 마감이 훌륭한데, 이 제품도 정말 마감이 괜찮은 것 같네요. 특히 전면에 글래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상판 하판에 맞대인 부분이라든가, 맞대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어긋남도 없고 튀어나온 부분도 없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글래스 이 부분도 처리가 잘 돼 있고, 마감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에 들었을 때 느낌이 약간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시리즈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제품의 포트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보면은, 자, 전원키가 들어가 있고,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자, 전원키가 굉장히 작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작게 되어 있고, 볼륨키도 크기가 전원키의 크기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원키를 보시면은 조금 약간 움푹 들어가 있어요. 평평하다기보다는 약간 움푹 들어간 느낌이고, 볼륨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키는 손으로 감각으로 해서 만져서 누를 때 잘못 누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손으로 감각으로 해서 그냥 찾아서 잘못 누르지 않도록, 잘못된 조작을 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신경 쓴 모습이 보이고요. 이건 램프 같아요. 전원 충전하거나 했을 때 나오는 램프, 그리고 이어폰 잭이 있고, 타입C, 이거는 아마 썬더볼트 4까지 되는, USB 4까지 지원이 되는 그 타입C가 들어가 있는 거고, 3.0 지원이 되는 USB-A가 있고요. 우측에 여기 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측에 보시면은 가운데 USB-C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풀 타입으로 타입C가 들어가 있고요. 양 옆에 보시면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마이크 같아요. 그죠? 스피커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피커가 아래쪽에 있고, 좌우측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키 배치랑 키의 이제 키감, 누른 느낌이 어떤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키 배치는 자, ABXY 십자키가 대각선 대칭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좌측 우측 아날로그도 대각선 대칭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RB, RB, RT, LT 마찬가지로 위치가 다 되어 있고요. 요게 아마 셀렉트에 해당되는 버튼일 거고, 요게 아마 스타트에 해당하는 버튼일 것 같아요. 이렇게 좌우로 위치가 되어 있고, 자, 요게 아마 홈키로 가는 그 키일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면은 키보드와 터보 버튼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동안의 옥조나 원엑스 플레이어 제품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 키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자, 아날로그 스틱을 만져보면 아날로그 스틱이 약간 텐션이 작은 느낌이 들어요.
텐션이 살짝 약한 느낌이 드는데, 자, 로그 LI가 제가 지금 손에는 없지만 로그 LI보다는 살짝 텐션이 강한 정도? 그 정도의 텐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텐션이 좀 세게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취향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만져보니까 요 각도가 상당히 조금 있네요. 예, 제 느낌으로는 요게 지금 스팀덱인데, 스팀덱이랑 비슷한 정도의 조작을 했을 때 각도를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풀 사이즈에 근접한 정도의 그러한 조작감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ABXY. 자, ABXY의 키가 조금 크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컬러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까만색으로 해서 그레이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눌렀을 때 느낌은 상당히 괜찮은데요?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 텐션도 적당해요. 탄력이 너무 세거나 헐렁을 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탄탄하게 잘 되는 느낌이요. 저한테는 딱 좋은 느낌인 것 같고,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ABXY의 키감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십자키, 그동안 옥조나 원엑스 플레이어 제품들은 조금 십자키가 좋지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십자키가 조금 큰 편이었어요. 큰 편이고 좀 약간 납작한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조작하기에 그렇게 편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이제 커맨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격투 게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아마 많은 원엑스 플레이어 제품이나 옥조 제품을 사용하셨던 분들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옥조 같은 경우는 동그란 모양의 십자키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옥조 A2에서는 십자키 형태로 동그란 모양이 아닌 십자 형태의 디패드로 돌아왔네요. 크기 자체를 보면은 느낌이 원엑스 플레이어와도 좀 달라요. 예, 조금 더 돌출감이 있고 그렇게 납작한 느낌이 아니고 크기가 조금 아담하게 변했어요. 실제로 좀 이따가 제가 격투 게임을 하면서 느낌이 어떤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누르는 느낌은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트리거, 숄더 버튼, RB, LB 같은 경우는 또각또각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부드럽게 잘 눌리는 것 같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게임하는데 적당한 괜찮은 크기, 그리고 누르는 감을 보여주는 것 같고, LTRT도 상당히 괜찮아요. 요거는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의 그 느낌의 그런 트리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네요. 트리거 버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누르는 게 깊게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진 않은데, 사용하는 데는 충분히 무리 없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줄 것 같아요. 나머지 셀렉트, 스타트, 그리고 나머지 이런 펑션 키들은 딸깍딸깍 하는 그런 키감을 보여주네요. 이런 거는 뭐 자주 사용하는 키들은 아니니까 이거는 딸깍딸깍한 느낌의 그런 키감을 보여줍니다. 자, 그립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뒷면에 그립 부분을 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돌출이 되어 있어서 그립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립을 하면 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두꺼워요. 좀 두꺼워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손이 작은데 살짝 조금 부담이 되는 느낌이 있긴 해요. 손이 크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 자, 제가 좀 어떻게 제 경험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느낌이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요것과 비슷한데, 자, 제품 무게가 조금 더 나가잖아요.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보다 50, 60g 정도 더 나가는데, 그 부분만큼의 무게가 느껴져서 약간 제 느낌으로는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와 그리고 아야네오 2, 그 둘의 중간 어느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의 그립감이에요. 그래서 손이 조금 작으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손이 좀 크신 분들은 사용하는데 아주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기는 제 느낌은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스팀덱이에요. 스팀덱이랑 비교하면은 스팀덱이 둘 다 7인치 제품이지만 스팀덱이 크기가 좀 더 많이 크긴 하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차이가 한둘레 더 큰 느낌의 그런 크기 차이를 보여주고요. 자, 위아래로도 좀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에요. 보시면 차이가 좀 나죠. 두께도 보시면은 스팀덱보다 좀 두꺼운 걸 볼 수가 있죠. 스팀덱이랑 비교하면은 나름 작은 편에 속한다. 스위치 OLED입니다. 스위치랑 비교를 하면, 자, 스위치보다는 좀 크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크다라는 느낌은 안 드네요. 그죠? 이게 액정 크기가 아마 둘이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컨트롤러 부분이 워낙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컨트롤 부분이 작잖아요. 예,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위치에 원래 들어가 있는 이 조이콘을 다른 걸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만약에 조이콘을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거랑 비슷한 크기 정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자, 두께를 보면 다르죠. 예, 두께는 보시면은 2배 이상의, 2배 가까운 정도의 두께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배 이상이네요. 그죠? 2배 이상의 두께 차이가 납니다. 아야 네오 에어 1S입니다.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5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자, 가로로도 꽤 많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세로로도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에요. 휴대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야네오 1S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게 또 어쩔 수 없죠. 디스플레이 크기가 7인치고 아야네오 에어 1S의 경우는 5.5인치, 디스플레이 크기가 다르니까. 하지만은 크기 차이는 나는 거는 좀 있다. 두께는 보시면 두께도 살짝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제 느낌은 크기는 딱 7인치에서 적당한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UMPC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특히 1X 플레이어 미니나 1X 플레이어 미니 프로 이런 제품들 사용하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걸로 아는데, 거의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0g이네요. 아까 전에 제가 스펙을 제가 봤을 때는 640 몇 g이었죠? 예. 그거보다 좀 나가는데, 자, 660g이면은 좀 많이 나가네요. 자, 다른 기기랑 보시면은, 자, 스팀덱 제가 여기에다가 좀 많이 뭘 붙였어요. 스킨도 붙이고, 액정 보호 필름도 붙였기 때문에, 네, 657g. 스팀덱이, 요, 옥조 A2보다 큰데, 무게는 한 몇 그램 정도 더 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무게가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아야네오 에어 1S인데 얘 같은 경우는 470g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470g 정도 나가면 이 둘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이거는 스위치 OLED 같은 경우도 450g 정도 나가는데 거의 200g이 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1X 플레이어 미니 프로가 600g이었거든요. 590g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크기는 이 제품, 그러니까 옥조 A2가 1X 플레이어 미니 프로와 같지만, 그렇지만 무게는 한 60, 70g 정도 더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기 자체나 휴대성 자체는 둘이 비슷하지만 나름 컴팩트하고 7인치 기기 중에서 나름 휴대성이 어느 정도 있는 편에 속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무게는 좀 나갑니다. 무게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 부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 지금 글래스잖아요, 전면이. 이 부분이 좀 무게를 잡아먹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고급감이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게를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기를 간단하게 좀 세팅을 해서 켰습니다. 자, 좀 안에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디스플레이가 가로 액정이냐, 세로 액정이냐를 볼게요. 자, 그거는 디스플레이 안에서 고급 디스플레이에 보시면은, 자, 활성 신호 모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활성 신호 모드가 1200 곱하기 1920이죠. 자, 요렇다라는 거는 요거는, 자, 세로 액정입니다. 예, 세로 액정이니까, 요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참고를 하세요. 자, 터보 버튼을 누르면 1X 콘솔이 실행이 되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TDP를 조절한다거나 펜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이게 가능합니다. 자, 옥조는 이게 녹색이에요. 예, 녹색의 패널이 뜨고, 1X 플레이어는 주황색이죠. 예, 주황색이 뜨는데 뭐 기능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자, 퍼포먼스라고 해서 이건 TDP 설정을 하는 거고, 그 아래 팬 모드, 그러니까 팬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바이브레이션, 진동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상도, RGB 이펙트, 이거 RGB 이펙트 조절해 줄 수 있고, 퍼포먼스 오버레이 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띄우는 그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터보, CPU 터보, 그리고 자이로, 그리고 사운드, 바이브레이션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소리를 진동으로 바꿔주는 거였나? 예,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예, 그거 이제 베타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네요.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예, 밝기,
그리고 볼륨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펜 모드, 그래서 while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프레셋 1, 2를 본인이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여기서 프레셋 1을 놓으면은 설정을 한 거를 실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셋 1, 2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 온도가 아래축이 있고 위로 축으로 가시면 펜 속도가 있는데, 자, 온도에 맞춰서 온도가 낮을 때는 펜 속도를 아주 낮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낮게 간다든지 하고, 온도가 높을 때 펜 속도를 아주 높인다든지, 손으로 터치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최대한 70도 아래에서는 펜 속도를 가장 낮게 70도 아래에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펜 속도를 유지를 하고요. 70도 이상 넘어가면 펜 속도를 좀 키웁니다. 그래서 70도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보통 저는 설정을 하는 편인데, 그거는 제가 설정하는 방법이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화질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하얀색 부분을 보면은 느낌이 약간 차가운 쪽의 그런 쪽의 계열의 그런 발색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던 원엑스 플레이어 시리즈의 그런 디스플레이와 같은 성향이에요. 약간 차가운 느낌의 그런 느낌의 디스플레이 성향입니다. 설정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색감으로 맞출 수 있긴 하지만, 자, 디폴트로 되어 있다, 약간 차갑게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따뜻한 색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저한테는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뭐 취향 문제니까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밝기나 이런 거는 뭐 전혀 문제 없고 상당히 이제 괜찮은 디스플레이 화질을 보여줍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컨트라스트가 약하지 않나 싶은 느낌도 조금 들고요. 살짝 차가운 느낌의 액정이지 않나, 색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뭐 조절하셔가지고 사용하면은 될 것 같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 화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스피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볼륨 80으로 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의 스피커의 볼륨이나 소리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소리가 굉장히 맑게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노이즈 하나 없이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뭐 찢어짐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하지만 볼륨의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중간 정도? 충분히 잘 들리고 다 작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 딱 적당한 수준의 그런 볼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UMPC랑 비교를 해보면 중상 정도? 뭐 상 조금 아래? 굉장히 괜찮은 음질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은 정도는 아니고 아주 볼륨이 큰 그런 제품들보다는 볼륨이 조금 작은 정도?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게임하고 뭐
일반적인 뭐 미디어, 뭐 영화 감상이나 동영상 시청이나 이런 거 하는데 충분히 문제없는 정도의 그런 음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십자키의 키감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게임으로 해서 컴퓨터에 잘 들어가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십자키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좀 작게 디자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기존의 옥조와 그리고 원엑스 플레이어와 좀 다른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하나 발견했는데 대각선 앞쪽으로 입력이 조금 좀 이상하거든요. 잘 입력하면 되긴 되는데, 그죠? 조금 앞으로 하다가 살짝 위로 하면은 되는데, 조금 대각선에 입력이 들어가는 범위가 되게 작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대각선 부분이 조금 그런데, 만약에 점프를 많이 하는 이런 격투 게임이면은 대각선 점프를 많이 하는 게임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커맨드 입력해 볼게요. 그에 비해서 기술은 굉장히 잘 나가네요. 파동권, 생명권, 생명권. 이런 승용권이나 화동권 이런 거는 나름 잘 나간다고 생각이 되고, 이 대각선 위로 가는 게 참 문제인데 이게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뭐 이런 연속기나 이런 것도 잘 되는 것 같고, 반대편에서 약간 좀 대각선 점프가 조금 찝히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도 장풍이 안 나가네. 나갑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스팀덱 할 때 느낌이 이랬거든요. 자, 승용권. 왜 이렇게 안 돼? 자,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십자키 스트리트 파이터 종류 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스틱으로 하거나, 그죠? 아날로그 스틱을 하거나, 조금 약간 예전에 리뷰했었던 스팀덱의 십자키랑 비슷해요. 기술이 잘 안 나가네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철권 7이고요. 철권 7으로 자, 풍신유 커맨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되네요, 이쪽에서. 네, 잘 되고. 반대편에서 해볼게요. 이게 명확하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잘 안 되는데 아마 기기마다 컨디션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옥조 A2는 요 부분, 요쪽에 이 대각선 입력이 잘 안 됩니다. 자, 잘 안 되는 게 느껴져요. 뭐 투풍씨는 뭐 할 수 없을 것 같고, 예. 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마 조금 더 뒤에 생산된 제품들이라면은 저는 아무래도 거의 초기 생산품일 테니 좀 뒤에 되면은 좀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는 대각선 입력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격투 게임 하는 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못하겠네요. 모양 자체는 좀 작아져서 입력이 좀 더 편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좀 대각선이 씹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예. 자, 발열하고 소음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15W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15W로 해서 상당히 오래 켜놨었거든요. 그 전까지 계속 20W였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발열을 먼저 보고 소음도 보고 그 다음에 TDP별로 올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TDP는 제가 35W까지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열, 자, 가운데 액정 부위 41도로 좀 돼요. 예, 발열이 좀 되는 편입니다. 예, 그것도 아주 뜨겁지는 않네요. 예, 아주 뜨겁지는 않은데 손으로 만졌을 때 그래도 40도 정도 넘는 거. 그리고 우측 조작부 34도, 30도. 자, 우측은 한 34도고 좌측은 한 30도 정도로 둘 다 아주 양호하네요. 확실히 이쪽이 살짝 아주 살짝 열감이 있는데 뭐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열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만졌을 때 느낌도 예, 전혀 문제 없고, 뒤에를 보시면 자, 만져볼게요. 만졌을 때 열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 중에 한 요쪽이 열감이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요쪽, 예, 요걸 볼게요. 35도. 예, 35도. 굉장히 제어를 잘하는 것 같고, 자, 조작부 32도, 28도. 굉장히, 예,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아요. 15W에서는 발열은 완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음 볼까요? 자, 지금 제가 촬영을 하는 공간이 약간의 생활 소음이 있는 곳이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44dB 정도 나오네요. 실제로 팬 소음이 좀 있는 편이에요. 팬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드는데, 그렇다고 뭐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고 팬이 돌아가네? 이 정도 느낌인데 아주 정숙하진 않아요.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약간 소음 있는 데서 사용해도 가능한 정도. 발열은 굉장히 잘 잡아주지만 소음이 좀 있는 편인 것 같고, 자, CPU 온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CPU 온도가 지금 50도거든요. 15W에서. 자, 이랬을 때는 팬 속도를 좀 줄여서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W로 올려서 자, 한 3분, 4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자, 발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온도 57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W에서 57도면 양호하죠. 그리고 자, 발열 표면 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도, 변함이 없네요. 액정 35도 나오고 29도, 30도 나오네요. 자, 1도 정도씩 올라간 걸로 보이고, 실제로 거의 발열 안 느껴져요. 예, 거의 발열 안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면 볼까요? 36도. 역시나 아주 잘 잡아주고 있죠. 자, 조작부 29도, 32도, 29도, 33도, 30도, 뭐 이 정도. 예, 손으로 만졌을 때, 아, 여기가 살짝 발열이 있네. 여기를 볼까? 예. 아, 여기가 발열이 세네요. 그네. 그렇다 하더라도 37도예요. 37도니까, 손에 쥐었을 때, 아, 이렇게 오른손 부위에 이쪽에 아주 살짝 열감이 살짝 있는데, 전혀 뭐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소음 보도록 할까요? 한 44, 45dB 정도 나오거든요. 방금 전에 15W랑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귀로 들었을 때 느낌도 15W랑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28W로 한 3분 정도가 경과를 했습니다. 자, 온도 보도록 할게요. CPU 온도 66도. 나름 양호하게 잘 유지를 해주죠. 28W까지 왔는데도 아직 70도가 안 넘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온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표면 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뜨거워진 것 같은데 손으로 만져보니까
예, 한 2도 올라갔네요. 43도. 자, 액정 온도가 43도. 조작부 30도. 이 조작부의 온도는 거의 안 올라갔어요. 이쪽으로 살짝 오면은 이쪽이 살짝 온도가 조금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게 왜 액정이 있잖아요. 액정이 약간 영향이 있는데 이렇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고, 자, 뒷면 37도였는데 39도. 2도 올라갔네요. 자, 이쪽 부분이 온도가 올라갔고, 자, 조작부 30도. 33도. 자, 조작부의 온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가장 온도 높은 부분이 39도. 예, 39도.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좀 열감이 있다라고 봐도 되지만, 뭐 39도면 그렇게 높은 온도 아니에요, UMPC에서. 그래서, 지었을 때 느낌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 예. 거의 느낌 없어요. 차가워요, 오히려. 굉장히 차가운 느낌. 열감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47, 8dB 정도 하네요. 한 데시벨 한 2, 3 정도 올라갔어요. 자, 35W입니다. 자, 약 한 3분 정도 경과를 했고요. CPU 온도부터 볼게요. CPU 온도 71도 정도 나오네요. 71도, 72도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근데 CPU가 35W가 아니고 떨어졌네요. 아마도 온도가 70도가 넘으면은 약간 이제 조금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TDP를 낮추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방금 73도까지 봤거든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온도가 내려갔네 싶었는데 보니까 TDP도 내려갔네요. 이렇게 보면은 맥스 TDP를 30W라고 보시면은 대략 맞지 않나 싶네요. 우선 그렇게 보시고, 그럼 30W라고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도, 30W에서 70도. 자, 온도. 이제 만져보니까 좀 많이 뜨거워진 것 같은데 볼게요. 자, 액정 부위 45, 46 정도 나오네요. 47 나오네요. 좀 이제 좀 뜨거워요. 누를 때마다 계속 뜨거워지네. 예, 48도. 48도면은 좀 많이 뜨거운 편이에요. 자, 조작부. 자, 우측 조작부. 35, 36도 정도. 좌측. 31도. 자, 조작부 자체는 그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은 38도, 39도 정도 나오고 한 2도 정도 올라갔죠. 39도. 39도 정도 나오고 조작부는 상당히 잘 나오네요. 28도, 34도. 이쪽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만졌을 때 느낌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확실히 이쪽 부분은 거의 이제 열감이 거의 안 느껴지고요. 이쪽 부분 살짝 열감이 살짝 있어요. 열감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은 이거를 사용해도 충분히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소음 볼까요? 한 47, 8dB 나오네요. 같죠? 같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전에 그 28W 때 제 느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소음의 느낌. 소음이 좀 있어요. 있어서 아주 큰 소음은 아니고요. 하지만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면 좀 거슬릴 정도고, 본인이 조용한 곳에서 사용을 할 때 좀 거슬릴 정도고, 공공장소에서도 소음이 좀 조금 큰 데에서는 괜찮은데 조용한 데에서는 좀 거슬릴 정도입니다. 자, 제가 추가로 방금 전에 좀 소음이 옥조 A2가 소음이 좀 큰 편이어가지고 제가 좀 팬 설정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면, 자, 콘솔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자, Y를 눌러서 여기에서 제가 프레셋 1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한 60, 70도 정도까지, 60, 70도 정도까지 팬 속도를 가장 낮은 정도로 25% 정도로 제가 하는 걸로 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온도가, CPU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온도 제어가 어느 정도 된다 하면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죠. 조용하니까요. 지금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조용해요. 거의 팬 소리가 안 들립니다. 거의 안 들릴 정도의 팬 소음이고, 보시면은 지금 60,
1, 2도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해줘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제가 15와트 정도까지 제가 추천을 드리고 18와트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이상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무리는 없어 보여요. 좀 보시면은 온도가 61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측정할 필요도 없는 게 아까 제가 보시면은 70도 넘어갈 때도 온도는 잘 제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음 걱정도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TDP를 살짝 낮추고 팬 속도를 낮추시면 충분히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팬 소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옥조에서 새로 나온 A2라는 기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마감도 아주 좋아가지고 특히 이 전면에 유리 마감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크기도 나름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7인치의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휴대가 나름 간편한 그런 기기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발열 제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조작부나 이런 부위에서의 발열은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팬 소리가 좀 큰 편인데 이 팬 소리는 좀 조절을 해가지고 하면은 아주 작게 해서 해도 되는 게 발열을 제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팬 소리도 그렇게 단점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제가 테스트할 때 볼륨이 좀 작고 중상위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스피커 소리가 나름 괜찮아요. 맑고 깨끗하게 아주 제 귀에는 굉장히 좋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볼륨은 살짝 작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스피커도 장점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단점도 당연히 있죠. 단점은 크기에 비해서 좀 무게가 나가는 편이에요. 손이 작으신 분들은 좀 사용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크기가 작으면서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손에 들었을 때 살짝 좀 부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 글라스가 굉장히 고급스럽긴 하지만 지문이 좀 잘 묻는 그런 문제가 솔직히 있고요. 그 외에 이 통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이 이거를 보호 필름을 사용을 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시중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필름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사실 사용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단점이었던 부분은 십자키입니다. 이 십자키가 대각선이 입력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 액션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그런 기기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옥조 제품이지만 왠지 제 느낌에는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의 형제 기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와 그리고 원엑스 플라이 아야네오 2 약간 이 세 개 기종을 섞어 놓은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운 거는 제 생각에는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본기라는 거는 작으면서도 튼튼하면서도 발열 제어 잘하고 성능이 짱짱한 약간 그런 느낌? 기본적인 부분을 다 챙긴 그런 느낌이에요. 십자키만 살짝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십자키 잘 사용을 안 하고 좀 튼튼하면서도 디자인도 괜찮고 발열 제어 잘하는 그런 기기를 찾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옥조 A2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